이제 7월에서 8월로 넘어가는데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 정고점 돌파한 것도 나오고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정상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지방과 서울 간 순환매가 계속 원래 있었잖아요. 통화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모든 자산이 올라가는 시기가 왔었어요. 그냥 자산이기만 하면 올라가는 시기, 그게 끝났고 결국에는 자산을 다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화량이 전체를 다 올리기에는 부족해지는 시기가 왔었고, 그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하락장이 나왔었고, 우리가 통화량을 정상화해야 되잖아요. 물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전체 자산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없어졌지만 이런 순환매가 나오던 뭐 아파트든 뭐 건물이든 그 시기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서울 수도권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지방 쪽에 또 매수 기회가 생긴다는 거고, 떨어진다는 건 매수 기회잖아요.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통화량은 늘어요. 결국 표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통화가 전반적으로 똑같이 다 느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분야에 통화 표시하는 방식에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돈 벌리는 곳에 더 돈 모이는 거고. 근데 서울 수도권이 엄청 큰 시장이니까 여기에 돈이 들어가면 다른 데가 좀 상대적으로 싸질 거고, 저평가된 데가 있고 지방도 부동산으로 이제 굴려가지고 온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뭐 굴릴 만한 시기 아닌가? 그런 느낌이고, 그 시작 끊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갭으로 끊느냐, 경매로 끊느냐, 갭 플러스 경매로 끊느냐, 아니면 뭐 금매를 잡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여기다가 얼만큼 시간을 넣을 수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고, 시간 못 넣으면은 전화 손품 팔아가지고 그냥 네이버 떠있는 갭으로 잡는 거고, 내가 뭐 가서 입찰할 만한 그게 되면 가서 경매도 넣어보는 거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가지고 상품별 순환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지역별 이런 순환매 말고 상승장 마지막에 나오는 순환매를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재건축 재개발, 신축 분양권, 구축, 오피스텔이라든지 생숙 이런 것도 떴었잖아요. 그쪽에서 기회를 찾는 것보다 똑같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싸다고 해서 그 물건 타입별 순환매를 지금 잡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이상한 시장이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이 싼 거에 끌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빠졌다 그래도 그거를 지금 잡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규제빨도 있거든요. 근데 규제는 지금 풀어지는 방향이고, 그러면 그 규제가 몰리면서 통화량이 몰리는 그 타이밍이 올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규제빨이었던 것과 통화량빨이었던 것과 실제 입지가 좋았던 것, 이런 걸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고, 21년에 고점이었던 걸 다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송파는 고점 이제 넘어서, 강남 뭐 거의 넘어선 단지들도 나오고 있고, 과천 이런 데는 얼마 전에 지금 쭉쭉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는 아파트에 대한 얘기거든요. 전고점 회복하네? 그렇다 그래서 지금 생수기 전고점 회복할까요? 오피스텔이 할까요?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그때 장에 들어온 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분당이 뭐 전고점 친다 그래서 분당 오피스텔 들어간다? 이 사이클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규제가 묶이는 사이클이었고, 지금은 금리 인하는 맞지만 규제가 풀리는 사이클이잖아요. 그거를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 전에 들어온 분들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근 상승장에 유입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에 빠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네요. 어떤 물건 종 타입에 대한 지난 정권에서의 그 사이클로 가지 말고 지역으로 가는 게 낫다. 원래 그 지난 정권 사이클 전에는 그렇게 돌았잖아요. 2015년부터 나왔던 이 상승장은 원래 지역별 사이클이었거든요. 정책 사이클이랑 묶이면서 그렇게 됐던 거고, 통화량이 이례적으로 너무 풀렸고, 이번에는 정책 사이클은 풀리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그때 뭐였냐면 부산부터 시작했거든요. 그죠. 제 속마음을 들킨 느낌인데 다 사실 그때부터 했던 사람들은 다 그 생각하고 있을까요? 호갱노노 보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갭은 안 하죠, 지금은. 여기서 이제 본인이 좀 공부하고 손품 팔고 실행까지 옮겨야 되는 거고, 이게 아직 이해 안 된다고 하면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게 맞고요. 지금 건물로 넘어오셨는데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네, 요즘에는 있는 거를 가지고 가고 있고, 저는 자산을 분산을 해놨어요. 건물이나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아가지고 분산한 이유는 별다른 게 없어요. 그게 올라가면 배가 아프니까 분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도 좀 사놓고, 몇 억 이렇게 사놓고, S&P도 나스닥 이런 것도 몇 억 사놓고. 그거는 다 누리겠다. 그게 올라갔을 때 거기에 몰빵하는 애들이 막 아는 척 하잖아. 나 그것도 있어,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코인도 좀 한 몇 억 사놓고, 떨어지면은 거기에 몰빵한 친구가 떨어지니까 마음의 위안을 갖고, 올라가면 나도 있는데 이럴 수 있고. 저는 그게 다예요. 채권도 좀 사놓고, 금리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미 건물적으로 지금 꽤 갖고 계시기 주력 때문에 자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 포지션을 늘리게 되면은 포모를 겪을 가능성이. 사람이 결국 재테크라는 거는 마음 멘탈 싸움이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3억으로 시작해서 100억 부자가 된 이야기, 이런 거 나오면 맛이 가거든요. 3억이면 나도 사놓을 걸.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자산들은 2, 3억씩은 넣어놓으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그런 게 나왔을 때 나도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거를 해놔도 이렇게 막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뭐 엄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주력 자산이 너무 크니까 나머지에서 포모를 좀 안 겪고 싶은 마음. 그러다 돈 생기면 건물 하나 더 사는 거고, 때 됐다 싶으면은 기존 거 팔고. 저는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자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도 그래요. 아 진짜?
저는 잠실 쪽에 있는데 이번에 둔촌주공 또 월세로 가거든요. 리센치 월세 살다가 둔촌주공 월세 살다가 또 지어지면 신축되면은 또 신축 가서 월세 살다가. 이게 이미 자산가가 됐기 때문에 눈높이가 높아져서 자가를 매입을 하실 때 어떤 보는 급이나 눈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더힐을 가려면 건물을 팔아야 돼. 근데 내가 더힐을 갈 정도 급이냐고. 그 급은 아니에요. 집에다가 100억씩 박아야 되잖아요. 집 하나에다가 100억을 박는다? 와. 저도 똑같은 고민하는데 더일이든 다른 많은 뭐 상품들이 아크로폴리스 있는데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오히려 월세로는 살 것 같잖아요. 저는 월세로도 안 살아요. 저는 30평이 딱이에요. 30평. 저는 딱 저의 삶의 레벨을 지속 가능성을 첫 번째로 둡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해요. 근데 내 삶의 질을 내려야 돼. 그러면은 슬프잖아. 와이프도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아이도 실망하고. 내가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레벨, 그 레벨보다 올리지 말자. 안 올리면은 슬플 일도 없어요. 저는 뭐냐면 집은, 가정은 안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밖에서 내가 변동성 있게 막 하니까. 만약에 직장이 저보다 안정된 분들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변동성이 있어도 상관없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집은 완전히 평화와 안정의 공간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만으로 이 집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사업을 뭐 흥하든 망하든 아무 상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야 도전이라는 걸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가정이 안정되는 레벨까지가 아마 제가 혼자서 했던 것 같아요. 가정의 안정이라는 것이 내 삶의 레벨을 유지하는 데에 대해서 클리어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도전을 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가를 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월세가 200이라고 하는데 다른 데서 월세가 200이 나와. 그럼 여기서 넣어서 이렇게 넣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팔아가지고 얘로 바꾸는 순간 뭔가 그 유동성이 묶이게 되잖아요. 그냥 아파트라고 해도 내가 현금 흐름이 필요하면 여기를 월세로 넣으면 되고 내 현금을 넣고, 단기적으로 차입해야 되는 게 필요하면 거기다가 보증금 올려가지고 월세 안 받고 무이자로 땡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내가 현금에 왔다 갔다가 되는데 자가가 되는 순간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와이프 동의가 있어요. 저희 와이프는 그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해줬거든요. 우리는 월세로 간다. 거기 살다가 또 잠실주공 이번에 79층이가 된대요. 그럼 애 크고 뭐 이러면 우리 잠실주공 5단지 가서 살까? 또 지어지면 거기 가는 거고, 또 르엘 지어지면 르엘 갈 수도 있는 거고. 월세로 살면 그쵸. 신축하면 또 입주장 때 월세 싸잖아요. 잠실로 오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이 키우기에는 마포보다는 잠실이요. 마포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 대흥동 학원가 뭐 이런 게 좀 형성되기 전에, 성수도 좋지만 성수 약간 교육 애매하잖아.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목동에 갈 만큼 교육열이 있냐? 또 그런 건 아니고, 분당 갈래? 잠실 갈래? 잠실? 어차피 월세 내는 거 뭐 약간 그런 감성. 그럼 반포는요? 반포도 좋죠. 반포 근데 월세가 좀 애매했어. 반포자에 사셨었잖아요. 반포에 가면은 고정비가 약간 간당간당하니까. 그런 계산이 있었군요. 그래서 이번에 둔촌주공 입주하면 그쪽으로 계획하고 계신다. 거기 신축이니까 또 대단지고. 또 그 부분 되게 안정적으로 가시네요. 근데 이거가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가를 얻어가지고 그냥 살면서 내가 저축 대신 대출을 갚고 하면서 가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 옵션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이걸 선택했다. 월세 내면은 인테리어 못해요. 그거 어차피 내가 또 이사 갈 건데 뭐하러 인테리어야? 그럼 또 좋은 집을 찾아야 돼. 근데 또 돈 생겨가지고 아파트 살려고 막상 보잖아요. 근데 이 돈인데 내가 둔촌주공에다 넣어? 이 돈에 조금만 더 보태면 차라리 반포 갭으로 들어가는, 약간 이런 생각. 근데 뭐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또 생기니까 또 다른 거 사게 되고, 그런 거 같아. 그거의 연속인 것 같아. 이제 그 계산을 안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자유해야 돼. 돈이 너무 넘쳐가지고 반포 갭으로 들어갈 거면 차라리 어디 건물을 들어가는데, 이 계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원래는 자기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다른 뭔가를 하면 되는데 저는 그 시세를 보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거 계산해보고 이거 대출이라 이거 맞나?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 갈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 겁니다. 지금 사이클을 어떻게 보는지, 어떤 솔루션을 갖고 실행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자산이 얼마든 거기에 가는 길에 많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동료들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